NBA 온에어 호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Let's get it. 아, 진짜 오랜만이네. 쇼미더머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쇼미더머니를 하면은 모든 단어가 Let's get it. 그죠. 너무 좋네요. 아주. 저 정말 못 알아듣겠는데. 정말 모두가 DJ 낙규가 되는 거죠. 그죠. 느낌 있게.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어김없이 시즌 휴식 중에 모였습니다. 주인장입니다. 네. 남해크님. 굿바이 IT 웰컴 카일 남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준비했어. 또 준비했어. 그리고 지금 막 도착하신 호수민님. 안녕하세요, 호순입니다. 네. 목소리 상당히 부드러우시네요. 오프 시즌이 상당히 즐거운데 지금 많이 죽었네. 별로 뭐 씹을 게 없더라고. 네, 토론토가 잠잠해서. 그리고 긴 침묵을 깨고 겨울잠에서 깨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네.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2개월 동안 조용했던 가연이. 단톡방에 사라진 줄 알았던 가연이. 그 카톡 어플을 지웠습니다. 템플스테이 가신 줄 알았어요. 준우승 이후에 잠깐 제가 자연인이 되었다가 다시 제가 왔습니다. 네. 방송을 좀 이제 오래 쉬었는데 네. 어떠셨나요? 뭘 어때요? 쉬면서 이렇게 좀 여름휴가 좀 리프레시도 갔다 오고, 네. 여름 갔다 오고, 뭐 네. 가연님이랑 뭐 최근에 골프도 한번 나가고, 그쵸. 나가고 그 전날 3시까지 와인 골프 나가고 둘이서 그렇죠. 정말 시추를 땅을 파다왔죠. 그렇죠. 서로 공으로 얼굴을 맞추고 민폐를 서로 끼치고 왔죠. NBA로 치면 데니스 로드맨이죠. 난동을 불렸죠. 전날까지 밤새 이제 술 파티하고. 그죠. 다음날 리바운드 20개 잡고 이제 막. 네, 저희가 이렇게 호회 방송을 위해서 모이게 됐는데요. 학도는 모이고 싶었는데 사정상 또 불참하게 돼서 그렇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번 오프 시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트레이드 소식들 중에 저희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맞아. 가치가 있는 것들. 언급할 만한 너무 가치가 많아.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 4-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셨나요? 댓글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는 중에도 그렇죠.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죠. 최신 소식들을 업데이트해 주시고 서로 의견 맞습니다. 교환도 많이 하시고 가끔 그래서 저희보다 빠른 것 같아요. 아니 웬만한 그 뉴스를 전파하는 미디어보다 훨씬 더 빨리 그렇죠. 정말 그 퍼다 날라 주셔가지고 네. 1000개 감사하게. 댓글 기념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벌써 1500개가 거의 육박하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프 시즌에만 400개 정도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한 일인 거죠. 정말 다들 심심하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저희 마지막 방송 때 지난 시즌 끝나고 개인적으로 글을 좀 썼는데 맞아요. 거기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난 술 마신 줄 알았는데. 술 전날 먹고 안 깬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제가 업돼가지고 한번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거 보고 저도 써야 되나 하다가 같은 길에 가면 안 된다. 최근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네. 자, 이번 방송은 호회 방송이니까 댓글 소개는 너무 많기도 하고 저희가 그냥 눈팅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원년 멤버인 노랑물결님의 그 해외 미국행. 한 번은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전부 다 나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가신 것만큼은 찝어서. 맞습니다. 아이디만 봤을 땐 레이커스 팬이죠. 그렇죠. 노란 물결. 그러네. 항상 이렇게 뭔가 의심을 갖고 있죠. 볼스 아닌가요? 미국 가셔서도 그 현지 직관 같은 걸 하시면 생생한 또 소식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같은 가족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핫했던 소식부터 그렇죠.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소름이 끼치는. 자, 8월 22일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그렇죠. 거의 한 달 동안 트레이드 소식이 거의 없다가 그렇죠.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카이리 어빙을 받고 클리블랜드가 아이자 토마스, 제이 크라우더, 안테지치 그리고 2018년도 브루클린 네츠의 1라운드 픽까지 그렇죠. 교환하는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 가야님의 두 번째 응원하는 팀이 브루클린 됐다는. 아니에요. 첫 번째 응원한 팀입니다. 네.
앨런 크랩을 응원할 줄이야. 더마케롤, 모즈코프, 먹튀의 신들이죠. 네. 아, 러셀도 있죠. 뉴욕의 왕들이에요 이제. 네. 한판 해주십시오. 다음 시즌. 네. 앨런 크랙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그 브루클린 네츠에서 오퍼를 세게 때려서 그거를 매치를 하면서 좀 되게 비싸게 받았던 그런 그쵸. 선수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가네요. 그렇죠. 매치로. 아. 잘해요. 협상을 잘해. 쎄 같은 놈. 왜 이런 돈을 받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분이 있나 브루클린에? 아무튼 이 소식이 터진 후에 굉장히 여론이 분분했죠. 아마 오프시즌 때 이제 가장 큰 뉴스 하리슈. 같아요. 네, 일단은 그쵸. 전조 자체가 카이리 어빙이 사실은 지난 그 준우승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독립을 하고 싶고 이제 다른 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트레이드 요청을 했죠. 구단 측에.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터졌죠. 사실은.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트레이드 전까지 마지막 뉴스는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진행됐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그 워즈나우스키 그 트위터였나요? 그런 이제 지금 루머를 쓱 줬죠. 쓱 이제 네. 던졌는데 그동안 사실 야후 스포츠 떠난 이후에 살짝 밀리고 있었거든요. 음. 이번에는 제대로 한 방을 그대로 날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놀랬고 참 기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스턴 팬으로서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완전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같은 느낌인데 다른 사람의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토마스도 물론 그 트레이드 자체 카이리 어빙이 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기쁜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 이제 작년에 보여줬던 거 그리고 그의 헌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앞으로도 더 보스턴과 더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진짜 완전 싹 배제하고 그렇게 트레이드를 바로 시켜버릴 것은 조금 팬의 입장에서는 아쉽죠. 저지도 태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셀틱스 팬 입장에서도 그건 정말 나쁜 네. 일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그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왜냐면 그 트레이드 지가 하고 싶어서 했나? 트레이드 당했는데. 그렇죠. 피 트레이드자인데 그거를 피 트레이드. 이제 르브론을 태웠을 때나 듀란트 태웠을 때 이해를 해요. 그렇죠. 태워도 됩니다. 태울 가치가 있는 저지들이. 그렇죠. 네. 아이자 토마스 저지를 왜 태우는 거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있고 이빨도 태우지 그냥 어쨌든 그 자체는 보면서도 같은 팬 입장에서도 그건 너무 화가 났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엄청난 비난을 받더라고요. 좀 보스턴이 많이 넘겨준 감이 있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딱 그걸 보고 네. 진짜 말 그대로 헐 딱 그랬다가 그 준 내역들 허리요? 준 내역들을 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톡방에. 딱 보고 이렇게 넷이나 줄 정도로 아톰이 그런 존재인가? 물론 어빙은 어빙이요? 정말 네, 대단한 네. 존재지만 아톰을 끼면서 그렇게 셋 가지를 더 끼면서 너무 많이 꼈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훅 들었다가 가만히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쭉 보다 보니 그렇게 밑진 장사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물론 아톰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이렇게 남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심정은 있지만 우선은 그 넘버원 픽이었었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 슈퍼스타 거의 레벨까지 올라간 카이리 어빙인데 거기다가 아이제 토마스 또 부상 소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되게 냉정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2018년 픽도 그게 제일 아쉽긴 했는데 픽이 과연 그때 그 넘버 3인가 그 안에 또 들어서 그걸 또 가져온다면 또 그걸 또 어떻게 꾸려나갈지 우선 이런 것들도 조금 애매하게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후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뭐 제일 확실한 거는 데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자 토마스에게 맥스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와가서 뭐 이렇다 이렇게 딱 뭐 뚜렷하게 평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두 팀 양측 입장에서 뭔가 그 다 어느 정도는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해가 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두 팀 다 뭔가 그런 트레이드를 감행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유가 있었던. 네. 그냥 각자의 입장에 충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 걔가 봤을 때 데니지가 노리는 그 블루프린트는 내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장 내년도 있겠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그럼에 있어서 아이자 토마스의 건강 그리고 1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어빙을 좀 더 장기 계약으로 2년 계약이 끝난 다음에 더 리사인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좀 더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아직도 다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자 토마스에 대한 맥스 계약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또 더해서 카이리 어빙에 대한 어떤 데니의 이제 평가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 선수에 대한 인터뷰에서 평가 나왔죠. 그렇죠.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항상 그 트레이드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뭐 위너와 루저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잣대로 삼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선수들 트레이드에 연관된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선수를 데려간 팀이 승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잣대로 봤을 때는 보스턴이 이제 승자다. 보스턴 이게 데니 엔즈의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트레이드라 생각을 했던 거죠.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저는 보면서 두 가지를 딱 느꼈던 게 저번 시즌에 또 저희 그 가야님께서 얘기해주신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을 때는 슈퍼스타들의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 올라가면서 절실히 그걸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어빙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에인지가 더 좋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한 게 이게 또 챔피언병이 또 도진 게 아닌가 약간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뭔가 이번 파트에서 좀 해볼 찬스가 좀 점점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때 타이밍이 챔피언병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챔피언병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아니,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팀을 네. 만들어가서 이게 계속 꾸준히 강팀을 만들 생각을 이렇게 꿈나무들을 키우는 생각 말고 한 번에 꽝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면서 조금 저는 물론 저 클리브랜드 팬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아쉽지만 좋은데 조금 보스턴이 이해가 안 됐던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카이리 어빙 높이 평가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참았거든요. 뭔가 한 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일런 브라운 뽑을 때도 그랬고 펄츠를 사실은 넘겼거든요. 그때도 테이텀 그랬고 뽑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뭔가 한 방이 엄청난 그 한 방을 터트릴 기세를 딱 기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에이브리 브래드도 보낸 시점에서 그 누군가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버틀러라든지 폴 조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수비까지 완전히 갖춰줄 수 있는 미래의 슈퍼스타 뭐 예를 들어 카와이 레너드 물론 이제 샌안토니오가 줄 리가 없지만 그 정도에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건 웬걸 카이리 어빙이어서 근데 좀 놀랐어요 아마 사실은. 네, 그런 점도 아마 놀랐어요. 데니 에인지가 인터뷰를 보면 되게 이제 비싼 프라이스 태그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25살이고 올스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펄츠를 넘기고 이제 테이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경향이 1번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빙이 갖고 있는 공격력과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수비력이 되게 나쁘죠. 거의 80몇 포인트가 중에서 아이자 토마스 꼴등인데 그 어빙이 69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수비력을 보이고 있긴 하나 그 공격력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 이거에 이제 약간 도박을 더 큰 무게를 두지 않았나. 근데 수비 차원에서는 사실 그 두 선수가 모든 지표를 들여도 최하위에 있는 거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어빙 같은 경우는 어떤 수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수비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게 컸고 특히 결승전에서는 특히 또 쿼리 상대로 굉장히 네. 준수한 수비로 그쵸.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 때는 또 준수했으니까요. 이 새끼가 맘만 먹으면 좀 하네 이런 느낌을 좀 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자 토마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신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레이 탐슨이 이제 그 아이자 토마스가 클레이 탐슨을 막았을 때는 탐슨이 아래를 쳐다보는 거죠 이제. 근데 어빙이 클레이 탐슨을 막았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선상까지는 이제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봤을 때는 그 선천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한계가 가져오는 어떤 그런 게 전술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카이리 어빙이 그러니까 트레이드 된 입장에서 보니까 그 작년에 사실은 동부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4쿼터에 아이자 토마스 많이 빼거든요. 감독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부상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수비에 대해서는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더 이상 맥스 계약을 안겨주기에는 아무리 그 공헌도 높고 굉장히 로열티를 가져야 될 선수지만 미안하지만 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리고 데니 에인지가 ESPN이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죠. 그 아이자 토마스의 부상이 분명 이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다. 왜냐하면 스티븐슨 감독이 그 주 월요일에 이제 약간 트레이닝 캠프에 약간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아마 몸 상태가 라고 보고를 했을 때 아마 결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쇼킹했습니다. 네. 샤킹. 클리브랜드는 뭐 클리브랜드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뭐 방송이라서 막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나더 레벨의 생각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르브론의 그 SMS거든요.
우리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은 데릭 로즈가 베테랑 미니멈 받고 클리브랜드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트윗을 날립니다. SNS 합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장미 막 모양 하면서 웰컴 어쩌고. 그리고 이번에 카이리 어빙 갔을 때도 뭐 리스펙을 보내죠. 이번에 아톰이 그러니까 아이제 토마스가 왔을 때는 언급을 사실 아직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얘기가 아톰 플러스 1픽 플러스 뭔가 알파로 누가 오지?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위긴스 트레이드 했을 때 그렇죠. 케빈 러브랑 했을 때 위긴스를 사실 앞으로 내가 컴백했을 때 누구와 우리 친구들 같이 뛰어보자 이 편지에 위긴스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단서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댄 길버트랑 겸상하거든요. 그걸 별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아이제 토마스 미안하지만 지금 클리브랜드 생각지 못한 지금 다른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맞는 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케빈 러브랑 그다음에 제이 크라우더랑 뭐 트리스탄 탐슨이나 사실은 2019년시 20년까지는 계약이 있는 그렇죠. 된 상황이고 사실 내년에 계약 끝나는 게 이제 르브론 그다음에 아이제 토마스 뭐 베테랑 미니멈 같은 뭐 로즈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일단 뭐 다 묶어서 그리고 지금 그쵸. 뎁스가 너무 두꺼워졌기 그쵸. 때문에 한 뎁스의 3분의 1 덜어내면서 아니, 모래가 많아요. 픽 주면서 뎁스가 두꺼운 게 아니고 픽 싹 주면서 써버려야 돼요, 지금. 가져오면 돼요. 굵직한 애로 드마커스 커즌스 같은 애. 제임스 존스 드디어 나갔더라. 이건 뭐 사실 되게 장밋빛 같은 이제 전망들이고 이제 그쵸. 이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안 좋게 봤을 때는 이제 르브론이 이제 떠나고 아이제 토마스도 보내고 이제 완전 리빌딩 50년 리빌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드 없는 제이크 이번 시즌의 어떤 성과를 지켜봐야겠죠. 네. 양날의 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제 토마스라는 그 카드 그쵸. 자체가 그 트레이드가 되자마자 바로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유예 기간이 있죠. 유예 기간이 지금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예 기간이 있죠. 그렇게 많이 아주 우선은 길진 지금 않겠죠. 중요한 건 사실 아이제 토마스의 그 메디컬 테스트예요. 예전에 한번 트레이드 취소된 케이스 있었거든요. 그렇죠. 선수 건강 상태로. 재작년인가 작년 방송 중에 한번 있었죠. 몬티우냐스였죠. 네. 그래서 몬티우냐스가 저는 뭐 아이제 토마스의 트레이드를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 생각에 확실한 거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러브 그리고 이제 제이알 스미스 그리고 이제 데릴 로즈 현재까지는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트레이딩 제가 볼 때는 트레이드 그 매물로 올라올 것 같아요. 특히 션버트, 그 이유는 채닝 프라이 같은 선수. 그 이유는 르브론 제임스의 SNS에 안 나왔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거 확신해요. 네. 옛날에 그랬거든. 아니 위긴스 왜 빼 1픽인데 했는데 바로 케빈 러브. 그러니까 저는 르브론이 원래 그런 SNS 이런 걸 할 때 좀 계산적인 면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머리가 좋은 것 같죠.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TNT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댄 길버트 구단주도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나 댄 길버트나 둘 다 사실 칼자를 쥐고 있어요. 둘 다 같은 팀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뽑거나 누가 먼저 한 발짝 물러나는 거는 참 뭐 제가 봤을 때는 르브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에요. 본인이 굳이 내년에 사실 팀 옮기기도 좀 모양도 그렇고 그렇죠. 르브론은 사실은 마이애미 히트 옮긴 건 정말로 반지 때문에 옮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남기면 명분이 굳이- 없죠. 네, 그렇죠. 명분이 뭐 없죠. LA 가는 거는 네. 좀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그래서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좋은 자원들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최강의 클리브랜드. 최강의 팀이 곧 탄생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진짜로 지금 네. 남아있는 뎁스들이 정말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짜 많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잘 모아서 한 명 굵직한 카드로 근데 받아오면. 문제 이제 다른 팀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제가 볼 있죠. 때는 뭐 지금 트리스탄 탐슨 물론 이제 엄청나게 우리 팀에서 필요한 선수지만 그 선수 아니면 이제 션버트 이런 선수를 이용해서 픽까지 잘하면 해서 지금 그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엔 ESPN에서 지금 굉장히 올 시즌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 좋은 전망을 내놨지만 제가 볼 때 그건 개소리고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승수를 그러니까 네. 브루클린한테 28승이었나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나 네. 뭐 베글리인가요? 그 내년 신인 오토 포터 주니어죠. 네. 아니 그 오토포터 주니어는 마이클 왕관이죠. 포터 예. 주니어라고 이제 내년 신인 예. 들어올 신인인데 뭐 그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있겠죠. 네. 클리브랜드 빨리 연락 다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또 뭐 댓글들 보니까 이제 그 가야국으로 또 이민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그렇죠. 또 저희 네. 또 거꾸로 또 가야국에서 또 보스턴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번에 클리브랜드 잘 얻었던 그 선수는 제이 크라우더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르브론이 듀란트를 디펜스 하면서 오펜스까지 다
하기가 파이널에서 애매했다면 사실 여태까지 동부에서 그나마 르브론을 약간 괴롭혔던 선수가 있다면 제이크 하더의 수비력 정도였다면 충분히 이번에 골스를 타겟으로 한다면 도움이 될 제이크 하더는 것이다.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동부가 타겟이 아닙니다. 클리브랜드 지금. 저는 그쵸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스턴이랑 맞붙었을 때 사실은 제이 크라우더나 뭐 에이브리 브래들리도 그렇지만 르브론의 사실은 그 디펜더로서는 뭐 아주 뛰어나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되겠어요.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좀 많이 고전했던 상대가 있어요. 그 선수가 고든 헤이워드한테 생각보다 많이 고전했습니다. 예전에 워낙 수비력이 워낙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만약에 붙는다면 개막전에서 그 부분도 좀 그게 제일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데릭 로즈죠. 아 그렇죠. 로즈 요즘 문신 많이 하던데. 왜 로즈를 자꾸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데릭 로즈. 예. 그거 아세요? 데릭 로즈랑 그 엘프레드 페이튼 머리 스타일이 똑같았어요. 맞아. 머리를 길러가지고 정말 꼴보기 싫다. 빗자루를 들고 다니더라고 머리에.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 유행인가 봐요. 네. 그래도 르브론 제임스가 데리고 라스베가스에 같이 워크아웃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확실했지. 트위터에 올라온 놈들은 같이 간다니까. 확신한다. 얘는 뛰긴 뛰겠구나. 로즈도 지금도 돌파도 상당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MVP 레벨이었던 선수인데. 옛날에. 근데 저는 로즈 좋아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요즘 클리블랜드 티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보지? 로즈 못하고 막. 저희 지금 소중한 시간에 로즈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그렇죠. 좀 불쾌하긴 하죠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선정했던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폴 조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던 그쵸, 소식이었습니다. 네. 폴 조지가 오클라호마 시티로 가는 걸 예상한 사람이 그쵸. 폴 조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어느 지금 뉴스에도 안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정말 오클라호마 시티의 그 샘플 스티는 정말 잘한다. 정말 그렇죠. 정말 잘한다. 그렇죠.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밖에. 그 1년을 가치를 낮게 받아올 수 있을 때 정말 잘 받아오지 않았나. 물론 사실 약간의 렌탈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잘 받았다고 하기엔 굉장히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1년 있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높지만 보낸 사람들이 되게 가치가 크게 높지 않은 사람들이죠. 올라디포하고 사보니스인데. 그렇죠. 네, 뭐 보낸 거에 비하면 큰 거 1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그쵸? 폴 조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모든 분석가들이 그 얘기를 했죠. 폴 조지가 가기 싫어하는 데만 꼽아가지고 그중에 트레이드 보내자. 이런 게 이제 뭐 이제 시골 그렇죠. 느박의 시골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이렇게 막 클리브랜드 오클라호마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스몰 바켓 정말 넌 이제 옥수수를 먹게 될 거야. 구축밭하기 힘든 곳만 찍어가지고 이제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괘씸죄가 살짝 그렇죠. 들어있다. 내가 지금 인디애나가 굉장히 음. 꼰대 마인드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렇죠. 굉장히 좀 뒤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기가. 폴 조지가 LA 가는 게 거의 확실한가요? 심지어 그거는 뭐- 템퍼링 의문까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지켜봐야죠. 사실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네.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예. 굉장히 많은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원오브 댐인 거죠, 원오브 댐. 어느 분 나왔어요, 폴 조지한테.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막 보이는 거 같은데. 원오브 댐이긴 하지만 제 플랜은 르브론 없습니다. 네, 그 우리도 보내줄 생각 없어요. 이 사람이. 보내주는 개념이 아니죠. 예. 그렇죠. F1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디애나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완전히 마일스 터너의 팀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마일스 터너 말고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선수가 인디애나는 사실 진짜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작년에 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캐치앤슛 성공률이 거의 리그 최하위였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러셀이 더 유세지가 높고 더 혼자 플레이를 했겠지만 근데 아이러니컬 캐치앤슈터의 그 효율성이나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하나가 폴 조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둘의 조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죠. 폴 조지의 수비력 러셀 웨스트브룩과 정말 자유투도 못 쓰는 로버슨과 뭐 이들의 약간 주전들의 조화로운 수비력을 보면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1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팀의 전력은 상당히 강화되지 않았나. 이거 중에 저희가 또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웨스트브룩이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사실 현지에서는 되게 많은 화두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막 OKC 뭐 그쵸. 짱이다 나는 네. 무조건 여기 홈보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면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듀란트 그때 이제 그 FA 나간 이후에 그렇죠. 바로 이제 본인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 말씀하신 것쯤은 지금 최근에 그 얘기도 이슈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가 초대형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임스 하든도 연장으로 다시 수정한 그쵸. 초대형 계약을 했는데 다음 차례가 사실 러셀 웨스트브룩이 그렇죠. 이제 느낌이 그렇죠. 가깝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좀 밀당을 하고 있지 않나? 옥수수 주면서 당연히 맥스 계약을 진지하게 체결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젖어지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궁금점들을 자아내는 거죠. 왜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또 그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이제 그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선수들 그쵸?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이게 미리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유리한 받을 면이 수 있죠. 있을 때 많이 받는 게. 그렇죠. 뭐 다음 시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 오클라호마 썬더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 폴 조지라는 슈퍼스타에 가까운 그런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인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팀에 가도 폴 조지는 무조건 도움이 되거든요. 이타적인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OKC는 사실은 전력 보강을 엄청나게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죠. 네, 상대방의 포워드를 막을 네. 포워드가 없었는데 수비가 빅맨들 뭐 그대로 다 있고 양수 겸장이 가능한 그렇죠. 그 듀란트가 폴 조지로 대체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럴 수 있죠. 또 빅맨들 그때 나이도 나왔던 어리고 그 농구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나- 농구만은 못 하겠죠. 왜냐면 폴조진 듀란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조합이 과연 뭔가 시너지가 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상상하기 거기서 힘든데 반대로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폴 조지가 좀 더 이타적이어서 네. 그러니까 러셀 웨스트브룩의 구멍을 좀 잘 메꿀 메꿔줄 것이다. 수 있는. 네. 사실 그 오클라호마 경기 보면 끝나고 아마 조사해 보면 그 공에 러셀 웨스트브룩 지문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그러니까 볼 소유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구멍을 메꿔주지 그리고 않을까. 러셀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득점력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작년에. 그렇죠. 전부했죠. 근데 거의. 이제 폴 조지가 왔을 때 그걸 충분히 뭐 러셀이 쉴 때도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 명만 바라보고 전체를 띄워서 그 정도 성적을 만들었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서는 조금 더 나은 성과가 작년보다는 있지 오히려 않을까. 체력적으로 더 보탬이 더 될 것 그렇죠. 같은 당연히 그런 생각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이 득점력에 있어서를 또 나눠 가질 수 있는 또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명이 어쨌든 한 명이 원래 거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던 거를 어쨌든 그걸 또 그렇죠. 메꿔줄 수 있는 또 좋은 선수가 되지 그럼 않을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OKC가 그럼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이로 이제 제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시즌은 이제 7번 시드였나요? 제 기억에 네. 7번이요, 7번으로 해서 7번. 휴스턴이랑 했던 건데 그럼 이제 6번, 5번, 4번 이렇게 그렇죠. 이번 시즌 대비 대선이 됐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어디 보자. 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비슷하겠다. 저는 왜냐면 서부가 생각해. 어디 보자. 서부가 보자. 서부가 폴스 휴스턴 서부가 너무 많이 세졌네. 근데 작년에는 사실 어쨌든 저는 순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50승을 오직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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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한 거기서 한 10승 정도 더 하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47승 했었나요? 47승 저도 그렇게 네. 기억하는데 50승을 못하고 MVP를 그렇죠. 타서 네. 이슈가 그래서 됐으니까.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네, 50승 이제 달성을 못했던 팀에서 MVP를 배출했었죠. 네. 어떻게 파이널 그래도 끝나고 MVP 7위보다는 발표를 하냐? 그렇죠. 7위 7위 정도? 7위보다 좀 높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10승 더해서 한 뭐 5위 정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50승은 넘기지 않을까? 10승이나 더 했는데 5위밖에 안 돼. 근데 재밌는 게 50 우리가 정도면 다 알다시피 폴 조지가 정말 사실은 슈팅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캐치앤슈팅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비키도 좋고 사실 폴 조지의 약점은 사실 리딩력이었거든요. 사실 물론 그 친구가 리딩할 포지션 아니지만 은근히 그 드리블이 약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메이드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좀 부족했는데 이번엔 제가 봤을 때는 돌파해서 킥아웃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캐치앤슈터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수비 도와준다면 저는 10승 이상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말고 그래도 홈코트 어드밴티지 못 얻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제 개인적인 뭐 거긴 하지만 홈코트 어드밴티지 얻으려면 4위 안에 그렇죠. 1위에서 4위까지 해야 되는데. 네. 1위와 4위 안에는 참 4위 예상 어떻게 예상할까요? 4위. 그 얘기는 1위부터 3위까지는 이미 결승이 그렇죠. 그렇죠. 4위가 골 쓸 리는 없잖아요. 자, 이번 시즌 다크호스 미네소타 한번. 미네소타가 4위라고요? 호수인이 안 보는 사이 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려면 버틀러가 한 50분 뛰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4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OKC가. OKC가? 네, 개인적으로. 클리퍼스도 작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네. 저는 뭐 5위 봅니다. 5위. 5위. 저도 5위. 저는 4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폴 조지가 네. 폴 조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제 그쵸. 인디애나를 저희는 저도 뭐 버렸습니다.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는 팀이 됐어요. 그쵸. 재미없는 팀.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식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소식이었습니다. 약간 폴 피어스를 보는 듯한 느낌. 왜? 그렇죠. 많은 유산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많아 보이지만 건질 거 몇 개 없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베벌이나 그렇죠. 로이 윌리엄스나 베벌리. 베벌리나 뭐 이런 선수들을 잘 활용한다면 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그쵸. 들고 클리퍼스가 좀 다양한 전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닌가. 왜냐면 크리스 폴이 떠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딜만 말고 클리퍼스 전체를 보면 뭐 테오 도시디치죠? 테오 도시치. 제가 또 턴오버를 했네요. 네. 오프 시즌에도 턴오버가 계속됩니다. 테오 도시치라는 유럽에서 어쨌든 그래도 나름의 증명이 된 가드. 수비는 모르겠으나 패싱과 리딩은 증명이 된 가드인 하나를 아주 싼 가격에 구했고, 그리고 지적을 받았던 벤치 뎁스가 이번에 크리스 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됐고, 뭐 플레이메이커를 이제 브레이크 그리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드가 도시치의 베벌리의 오스틴 리버스의 루일에다가 유리몸이지만 포워드의 갈리날리, 그리핀, 게다가 백업 샘 데커, 디안드레 조던, 뭐 이 정도 했으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퀄리티 있는 사람은 거의 없네요. 고만고만하죠. 느낌이죠. 고만고만하죠. 되게 밸런스 있게. 다 롤플레이어. 반대로 휴스턴은 머리 수치에도 되게 힘들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막 안심고기 하나랑 막 나머지 부속고기 갈매기살 막 이런 거 많이 먹는 거랑 그렇죠. 안심용 한 덩이랑 뭐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모듬이랑 특불 하나랑. 네, 그렇죠. 갈매기살, 가비살 이런 거랑 안심 하나 이런 느낌이라서 배부름 땡이니까. 네. 그래도 휴스턴은 크리스 폴을 받으면서 핵심 멤버라고 제가 생각하는 뭐 아리자나 그렇죠. 뭐 고든이나 이런 선수들 안 내주고 그렇죠. 잘 선방했다. 그럼요. 네. 하든하고 크리스 폴 궁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둘이 같이 농구하는 현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든이 올리고 크리스 폴이 덩크한 다음에 둘이 막 갑자기 좋아하고. 골스 세레모니를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둘 다 에고가 강한 선수들이어가지고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그 크리스 폴의 마지막 저는 여정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크리스 폴이 지금까지 선택한 팀 중엔 최고의 팀인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그래서 하든만 조금 본연의 어떤 그런 다재다능에서 본인의 정말 더 잘하는 쪽으로 집중해주고 좀 리딩을 좀 맡겨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크리스 폴이 가지고 있는 그 라커룸 리더십이라던가 하든한테 없는 수비 능력, 크리스 폴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앞선에서 하든의 혼자 부족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로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폴이 라커로 리더십이 있다면 굉장히 빡센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쵸. 네. 되게 싫어하는. 하든 클럽 가야 되는데 흰 양복 입고 클럽 가야 되는데 그죠? 운동해 마. 그래서 빠따 맞고. 클럽 가는 건 자유인데 4시부터 훈련이다 뭐 이러면 짜증나죠. 네. 사실 뭐 휴스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난 플레이오프 때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던 게 하든이 정말 다커터만에 방전된다는 느낌 많이 받았잖아요. 뭐 수비도 수비지만 그렇죠. 네. 특히 뭐 산안토니오 진짜 정말 마지막에선 얘 진짜 완전 힘이 1도 없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전략봉이 된 이제 그런 부분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뭐 아리자라든지 뭐 에릭 고든이라든지 방금 그 자연님께서 언급해 주신 선수들이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이제 허리에 대한 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뎁스라고 해야 되나요? 뎁스가 얕아진 상황에서 이런 인저리 프론드 선수들의 어떤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이제 뭐 정규 시즌이나 어떤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많은 업그레이드가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얇아진 벤치를 PJ 터커나 발음하기도 없죠. 룩 음바무테. 수비 음바무테죠. 네, 음바무테. 어쨌든 수비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할 수 있는 미드 레벨 선수들을 조금 많이 보강을 한 게 그렇고 근데 라이언 앤더슨은 좀 어떻게 처리하면 처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걔만 좀 뉴욕이 지금 2달째 지금 거품을 들고 있는데 걔만 좀 처리해 주면 라이언 앤더슨은 남을 것 같나요?
뭐 주어갈 팀이 없으면 남아야겠죠. 아니 휴스턴이나 뉴욕이 지금 그렇게 지금 제3팀, 제4팀까지 물색하면서 그렇게 딜을 성사시키려고 발악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은 쉽지 않은 거죠. 라이언 앤더슨이 그래도 꽤나 매력 있는 슈터인데. 매력이 있지만 연간 20밀리언을 받을 정도로 이제 가치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싼. 그렇죠. 왜냐면 연 20밀리언이면 정말 팀의 프랜차이즈 플레이어급이 받는 돈인데 사실 라이언 앤더슨은 뭐 장점이 뚜렷한 선수긴 하지만 그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를 쉽게 내주기는 그렇죠. 해. 듀란트가 23mm니까 그렇죠. 아무리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자체 절감했다 하더라도 둘이 비슷하네요. 아 그건 이런 거네. 23mm면은 데릭 로즈랑 비슷하네요. 라이언 앤더슨을 합치면. 데릭 로즈는 죄송한 2.1mm죠.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데릭 로즈 그만 얘기해. 그럼 라이언 앤더슨이 옮기지 않으면 네. 카멜로 앤서니도 못 옮기고 그냥 남는 그런 셀러리 거겠죠? 킵상으로 그 라이언 앤더슨 끼지 않으면은 성사시킬 수 있는 가 없는 딜이죠. 그렇죠. 그러면 멜로 같은 경우는 지금 휴스턴 아니면은 별로 뜻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남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바뀔 수도 있죠. 나중에. 아무도 뜻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인스타그램에서 후드티 입고 농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잘해서 좋은 여자 만나고 잘해서 네, 좋은 생활 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혹시 클리브랜드 올라보고 네, 아니면 멜로는 너무 식지 않았나 지금. 멜로는 농구 교실 같은 거 열어가지고 재즈 스텝 강의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승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가치가 정말 많이 좋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가치는 높은데 너무 무거워요 담기가. 네,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러면 하든이 좀 더 슈팅 가드에 가까운 역할을 하든이 하고. 올 시즌 득점왕을 좀 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작년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다재다능함을 충분히 보여줬다면 가능하죠. 올 시즌은 이제 크리스 폴이라는 그렇죠. 이제 불세출의 이제 포인트 카드가 있으니 득점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올해 득점왕 대결을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러셀 웨스트브룩 그리고 제임스 하든 그리고 카이리 어빙 세 명이 아마 미친 듯이 쏘지 않을까. 네. 어빙 가능성 있네요. 어빙 평균 저는 30점 넘을 됐으면 거예요. 좋겠습니다. 저는 어빙 MVP까지 지금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고 네. 왜냐면은 좀 그럴 시기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거듭나는 시기가 와서 확실히 MVP 레벨로 가지 않을까. 안 다치면 몸이 괜찮은 하에. 네. 그렇죠. 아님 말고. 아쉬운 건 아직 아니죠. 그 레벨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든지 각각의 강팀들이 네. 너무 나눠 슈퍼스타들을 네, 그렇죠. 다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 카이리 어빙의 시대가 좀 어떻게 보면 오지 않을까. 더 이렇게 빛나는 네, 한 팀의 슈퍼스타 2명보다는 한 명이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휴스턴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는데 네, 그렇죠. 휴스턴의 감독의 색깔이 이 가드 둘에게 어떻게 묻어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왜냐면 막 덴토니는 사실 두 명의 지금 같은 리더를 팀 내에 동시에 보여준 적이 없었었죠. 그렇죠. 항상 한 명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팀을 완전히 끌어나갔던 스타일이었는데 과연 둘을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 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첫 번째 좀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이제 그 레이커스나 다른 팀의 뉴욕 같은 팀에서 본인의 성향이 아닌 다른 로스터를 가지고 있는 처참하게 개발려고 그렇죠. 실패를 네. 해서 이제 막 그렇죠.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새로운 지금 또 이제 도전을 그렇죠. 하게 된 둘이 거죠. BQ가 상당히 좋은 가드이고 분명 지금 뭐 리그에서 탑5에 있는 가드 중에 2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선수들을 덴톤이라는 감독이 어떻게 요리할 거냐 이게 좀 누군가는 지금까지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명히 바꿔야 된다는 그렇죠. 버려야 된다는 건데 하든이 바꾸는 게 더 시너지가 있지 둘 않을까라는 다- 생각을 모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되는 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체 팀이 더 잘해졌다는 것도 저 뭐 그렇겠죠. 당연히 크리스 폴 왔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상대 팀으로 전적을 봤을 때는 샌앤토니오라든지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만났을 때 크리스 폴이 있고 없고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크리스 폴이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붙는다고 생각했으면 엄청난 효과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 상대 팀의 느낌 사실은 부담이- 샌앤토니오도 그렇고 현재 가드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휴스턴 로켓츠의 내년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상성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드는과의 그 콤비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 훨씬 더죠. 뎁스도 뭐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럼 컴프가 가는 건가요? 크리스폴? 컴파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슬픈가요? ESPN에서 예상하기에는 워리어스랑 서부에서 가장 탁탁이를 끌지 그렇죠. 않나. 샌앤토니오 물론 샌앤토니오 걱정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샌안토니오 되게 좋은 영입했죠. 싸게 루디게이. 아 미국 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루디게이. 이게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네. 치명적인 부상을 지금 듣고 네.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나이에 무릎이 좀 많이 다쳐가지고 진호 형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진영 은퇴 안 했어요. 2년 연장했죠. 네, 연장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스포츠처럼. 네. 저희가 은퇴 혼전 방송도 했는데. 그렇죠. 불쌍방송하고 방송하고. 네. 아직도 블럭 능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드를 블럭해주게. 가져와 막 이렇게. 가져와 블럭. 1인의 블록. 상상도 못하는 블럭이죠. 그게. 와, 그 블럭은 정말. 네. 미리 손을 대고 있는데 공이 갔죠. 그죠? 저는 아까 MVP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루디게가 샌안토니 왔기 때문에 저는 내년의 MVP는 콰이 레너드가 아닐까. 과일 레너드. 네, 왜냐하면 가능성 있죠. 사실 콰이 레너드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진화할 게 뭐냐라고 하면 리딩과 패싱인 것 같고 루디게가 어느 일정 수준의 몸만 유지해 준다 해도 지금 현재의 그 로스터에서 레너드가 패싱까지 하면서 끌어가면 수비는 워낙 샌안토니오는 뭐 워낙 진짜 무섭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공격력이- 발표된 라스베가스 관련 이제 그 사이트에서 실제로 그 레나드가 1위로 지금. 네, 맞아요. 네. 유력한. 네.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그 카이력을 더 민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레너드야 선수로서는 완벽에 가까운 선수가 되겠지만 이슈가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통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웨스트브룩이 50승도 안 됐지만 시즌 트리플 더블로 봤듯이 어빙이 센세이셔널. 저는 개인적으로 코비의 2005년 이후에 35점 이상의 평균 득점으로 한번 진짜? 받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진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알죠? 네. 그 보스턴의 폴 피어스랑 앤서니 워커 이후로 20득점 이상이 되는 선수가 2명이나 있는데 평균 앤투안 20득점. 워커죠. 네. 아 죄송합니다. 앵투안, 네, 앤투안이에요? 네. 앵투안 워커. 앙투앙. 네, 뭐 이런 건 좀 제 특기잖아요. 뭐 이쁘게 봐주세요. 아, 그쵸. 네, 이뻐요, 뭐, 이뻐요. 그렇죠, 뭐. 이뻐, 이뻐. 아 고든에이드로 나눠 먹게 하는 30분 가능했어요? 아,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르브론이랑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도 25점 이상 사실은 아, 근데 없기 맞네요. 때문에, 네. 아, 맞네요. 그리고 그 역사상 최초에 25점 플러스 득점하는 선수끼리 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렇죠. 네. 자꾸 뭘로 해도 자꾸 어빙으로 빠지는데 아니, 충격이 제가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너무 섭섭해가지고 마음이. 물론 계속 가요. 제가 다시 끌어올게요. 그러니까, 네. 역시 가세요? 네가 필요해.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도 친구죠. 만약에 물을 기회가 있다면 물르고 싶으신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지금 무브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보고 만약에. 뭐 물론 제가 물른다고 한국에 있는 바에 있는 사람이 하지 말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러시란다. 네. 보스턴이 좀 뭔가 하나의 카드를 더 끝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지금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치명적으로 지금 골 밑에 어떤 그런 없어. 약점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드러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지금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뭔가 클브를 정말 염두에 두고 아까 그 남해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인지가 챔피언십을 염두에 두고 이번 시즌을 정말 처음으로 첫 단추를 끼는 거라면은 빅맨 자원이나 어떤 샷 블락킹이 가능한 그런 인사이드 자원은 그쵸.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너렌스 노엘 카드는 어떤가요? 약하죠. 네, 그 지금 뭐 맥스 달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에이전트를 잘랐잖아요. 에이전트를. 지금 혼자 울고 있다고 하는데 에인지가 한번 전화해서 좀 다독여 보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자기 단장이 누군데 지금 맥스를 달라는 거야? 챔피언십 페널티 싸고 너보다 가서 농구 보여주자. 많이 알아 임마. 무슨 말이지? 사실 예전에 그 마이클 조단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따끔하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본인의 잠재력 갖고 깝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우리 때도 상상도 못했고 그때 사실 르브론 루키 시절이었어요. 그 정도는 인터뷰인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깝치지 마 임마. 물론 잘하는 선수지만 맥스급은 아니죠. 뭘? 너무 잔부상이 많고 그래요. 그렇죠. 평균 10득점에 7리바 정도 하고 있죠. 걔가 무슨 7리바 한 개 정도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NBA는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희망을 주기 때문에 뭐 앨런 크랩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고파 죽진 않고 배 아파 죽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뉴스만 보니까 제가 왜 이 돈을 받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럴 땐 듀란트를 생각하라니까. 몇 번 말해요. 노엘은 왠지 좀 칼드의 폼이랑 비슷하게 그냥 1년짜리 좀 세게 지를 수 있는 셀러리 깊이는 팀 가서 자기 좀 가치를 좀 키운 다음에 다음 시즌에 좀 다 나오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건강을 좀 증명할 필요가. 증명을 해야죠. 그쵸. 전혀 검증이 안 됐잖아요. 한 시즌을 풀리 제대로 소화한 적이 없어요. 앤드류 보것은 지금 뭐 하나요? 보고 네. 보것은 지금 호주에 있나 모르겠네. 지금 아시안컵 나온다. 아시안컵 저희 홈앤어웨이로 할 때 그때 만나볼 수 있다. 아웃백 갈 거야 아웃백.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볼선이 영입할 수 있는 그 FA 빅맨을 좀 생각해 보니까 보것하고 노엘이 좀 떠올라서. 그렇죠. 네, 사실 노엘도 영입 가능하죠 충분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번 그 오프 시즌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욕을 하게 된 시카고와 미네소타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우리 박 실장 한쪽은 박수를, 한쪽은 뻑큐를 그렇죠. 먹고 있는 트레이드죠. 약간 눈에 보이는 사기를 본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앞에서 카드 보여주면서 뒤에서 뒤통수치는 그렇죠. 느낌으로. 네. 입장 빼기에 그냥 정수를 받네요. 그렇죠. 미네소타가 지미 버틀러를 받고 시카고 불스가 크리스 던과 잭 라빈 그리고 2017년도 드래프트 7번 픽을 교환하는 그런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이제 탐 티보드 곁으로 갔는데 게다가 시카고는 네, 16번 픽을 못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랑 16번 픽이랑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라운드 16번 픽이랑 버틀러를 주고 1라운드 7번 픽이랑 라빈이랑 던을 받았으니까 라빈이랑 던이랑 그냥 버틀러나 바꾼 거죠. 그렇죠. 솔직히. 버틀러의 이 미네소타 합류 굉장히 많은 기대를 그 우리가 지난 시즌에 또 호수님도 그렇고 주인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미네소타가 사실은 그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구슬들을 좀 깨워줄 뭔가 중심점 구심점이 필요한데 베테랑 이제 슈퍼스타로 가는 이런 선수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사실 미네소타로 누구나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도 그랬고. 그렇죠. 버틀러가 간 건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전 신의 한 수로 생각합니다. 네. 미네소타가 진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코어 한 명이 제대로 들어갔죠. 코어 한 명이. 네. 타지 깁스 선수가 까먹으면 안 되죠. 진짜. 타지 깁스. 왜냐하면 네. 미네소타가 지금 기대치를 모으고 있는 새 시즌 내내 수비가 정말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됐고 특히나 칼타나 위긴스 같이 뛸 때 막 수비가 너무 안 좋았는데 타지 깁슨이랑 버틀러랑 그렇죠. 팀토보도 또 틀렸어요. 탐티보도. 탐티보도. 팀이랑 어쨌든 그 감독과 그 색깔이 마치 조화를 이루면 기 막히죠. 그렇죠. 게다가 티구도 왔고 그렇죠. 제프티그도 같더라고요. 그렇죠. 크로포드도 왔죠. 그렇죠. 사실은 그 어떤 그 재능 면에서 봤을 때는 앤드류 위긴스는 앞으로도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수인데 지미 버틀러랑 같이 뛸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선수 제가 볼 때 인생에서도 가장 클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정말 똘똘 뭉친다면 제가 볼 때는 미네소타는 플레이오프 내년에 그 힘든 서브인데도 7, 8위 이상은 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예상합니다. 네. 플레이오프 드디어 나가나요? 갈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래된 한번 오래 갈것 못 간 팀 그 프랜차이즈인데. 가넷 이후에 못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긴 지미 버틀러는 시카고 데리고도 플레이오프 갔으니까. 그 동부랑 좀 얘기가 다른가? 그렇죠. 다르죠. 저는 동부랑 서부는 다릅니다. 어디서 좀 비교할 거는 지금 비교하는.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동부 얘기는 저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아니 정말 이제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되게 베테랑과 경험. 왜 지난 방송에 이거달라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베테랑 경험. 그 다음에 구심점. 그 제가 말씀한 대로 꾸어줄 거, 끼워줄 거. 네. 그리고 수비. 이걸 다 채운 것 같아요. 올 시즌 동안. 정말 너무 잘하잖아요. 탐티보도의 아이들 다 갔죠. 진짜. 그 루비오 내보냈죠. 그리고 자말 크로포드도 받고. 그렇죠. 크로포드 있으니까 이제 우승하겠네요. 이제. 자마리가 한번 또 해주면 또 한번 쉐이크 앤 베이크 해주면 또. 저는 진짜 정말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정말 큰 그런 게 없다면은 정말 기대를 정말 잘 그러니까 어떤 탐티보더가 정말 체제를 잘 꾸려 나가서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구성을 잘 마련을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4번 시드라는 게 그렇게 높은 그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이제 현실성은 어느 정도 있는 그쵸. 목표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번 시즌. 작년 후반기쯤인가 미네소타가 이 수비 손발이 좀 맞으면서 또 상승세를 루비오가 살아났었죠. 그때 루비오 슈팅이 잠깐 살아났죠. 네, 작년에. 동기부여가 됐죠. 넌 곧 잘린다. 그래도 서부에서는 그래도 가장 기대되는 팀이 미네소타. 뭐 동부는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젊은 팀들. 그게 가장 올 시즌이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미네소타도 특히 버틀러 오면서 이게 진짜 아까 4번 시드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이 정도 이 로스터면 어디에 나가도 꿀리지 않는 베스트 5고 그래서 누구 팀, 그러니까 경험만의 문제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약간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지금 미네소타 냄새는 뭐 굳이 말씀하셔서 예전에 그 마이애미트의 2012년 물론 이제 르브론이 그때 이제 첫 우승할 때 그때 오클라호마 약간 OKC 느낌 좀 있어요. 미네소타. 그 당시에 사실은 엄청난 재능이 똘똘 뭉친 케빈 듀란트, 뭐 러셀 웨스브룩, 제임스 하든가 있었잖아요. 이바카도 있었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지금 미네소타 들여서 향후 올스타를 이끌 제목들이
미네소타에서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대도 90년대 막 훨씬 넘어가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전에 웨스트브룩 계약 재계약 그 얘기했었는데 위긴스도 지금 사실 같은 문제에 처해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은 맞아요. 굉장히 맥스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계속 협상이 더디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에이전트를 자른 걸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에이전트를 그렇죠. 리치폴로 바꾸지 않았나요? 리치폴로 교체했어요. 바꿨죠. 레브론 네. 제임스의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리치폴 교체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또 리치볼 시즌이 들어가면 지금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전까지와 과연 이게 좀 마무리가 될지 왜냐하면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이런 잡음 자체를 뭔가 트레이닝 캠프로 같이 끌고 가는 거는 바람직한 그렇지 건 않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인터뷰 보니까 위긴스가 또 버틀러랑 같이 이제 슈팅 3점 슈팅 올 시즌에 핸들링과 3점을 연마하겠다. 버틀러 연습하는 게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이제 좀 지금 현재 상태를 만족도를 내세우는데 뒤에서는 에이전트를 자르고 바꾸고. 약간 뭐 근데 그러니까 리치폴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구에서 제일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리치폴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딜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위긴스 사실은 지금 조금 농구에도 집중할 나이인데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제가 르브론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르브론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실력 자체가 올라온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초반부터. 근데 위긴스는 아직은 딜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제가 볼 때는 증명할 게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런 잡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뭐 너렌스 노일도 맥스를 원하는 시대인데 걔는 약간 혼자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냥 에이전트 잘리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남 배 아파서 죽는다고. 괜히 딴 거 뉴스 보고. 근데 이제 10득점에 7리바면 거의 모주코브 이제 커리어에 하지만 모스크바도 많이 받았죠. 아 그렇죠. 러시아 재벌이죠. 뭐. 저 몰코프 시즌 잘할 것 같은데. 안돼 잘하면. 제가 잘하면 안 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수의 맥스 한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1득점에 한 7리바 맥스더라고요. 진짜. 소름 끼치게 모든 이제 포텐셜을 폭발시켜 그 정도 나오는 거라서. 디로셀도 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디로셀은 괜찮을 것 같아요. 디로셀 뭐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아 냉정하네요. 브론클린 냉정해요. 멤버가 소름 끼치네요. 디러셀, 더마 캐롤, 잊지 일런 마세요. 크랩, 잊지 모스코. 마세요. 제레미 린이 있습니다. 와우. 있죠. 내년에 바닥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네. 이 브루클린과 그 레이커스의 트레이드가 거의 뭐 첫 소식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브론페즈를 레이커스가 받는. 그렇죠. 이번에 그 썸머리그 때 론조볼의 활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소름이 끼쳤죠. 아, 저는 사실 저희 이 새끼다. 패널 중에서 제일 썸머리그에 대한 비중을 안 두는 편이고 거의 그쵸. 안 본다시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사례를 많이 봤어요. 썸머리그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막 이제 정신이 시작하게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사실 기대를 안 했지만 론조볼이 좀 대단했던 거는 그래도 나름 썸머리그 역사상 최초로 트리플 더블이라는 거를 3번이나 그것도 무려 달성을 했고 뭔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스타성. 스탯이나 뭐 이런 거로는 굳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 뭐랄까 오펜스를 장악하는 그런 걸 보면서 카리스마. 아 사람들이 왜 이 선수를 제이슨 키드랑 비교를 하는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패스가 양질의 패스가 좋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도 패스지만 이 시야를 보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제이슨 키드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오랜만에 선수한테 보여가지고 그 부분이 좀 확실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좀 반박자 빠르고 네. 좋더라고요. 쿠즈마에 뭐 저희 간지나는 쿠즈마. 쿠즈마 인정. 네. 인정. 브루클린한테 떠리로 이제 트레이드하면서 받아온 느낌으로 이제 그냥 주워온 느낌인데 생각보다는 좀 잘해주고 있어서. 일단 잘생겼어요. 그렇죠. 일단 또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우리 잠깐 드래프트 얘기하면 사실은 이번 코스인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좀 덧보태자면 저는 사실은 그 론조볼에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는 뭐 재능 아까 말씀하셔서 더 얘기할 필요 없지만 첫 번째 경기를 완전히 죽 썼거든요. 제일 전국에서 주목했던 경기였는데 죽 썼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다음 경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론조볼이 어떨까. 근데 누가 봐도 절치부심해서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스타의 첫 번째 지름길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진 경기에서 다음 경기에 대한 리벤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력 그런 거 봤을 때는 스타 기질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썸머리그 경기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론조볼은 거의 르브론 제임스 이후로 정말 그렇죠. 제일 많은 루키 입장에서 네. 썸머리그를 입하기 직전에 그런 정말 소름 끼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겨냈죠. 이런 이겨낸 퍼포먼스를 거죠. 보여줬다는 이겨냈죠. 것 자체는 네. 이 선수의 어떤 그릇을 조금이나마 좀 보여주는 아빠가 그런 라마볼인데 아닌가. 그런 관심 못 이겨내겠어요. 그런 느낌이고 네. 어릴 때부터 계속 미친 소리를 듣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정상적으로 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겨냈지. 퍼포먼스가 그 부분이 더 좀 대단하다고 저도 대단한 그런 거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소
론조를 전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인터뷰할 때는 어떤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그런 막 그런 미친 그런 느낌은 사실 안 되게 들거든요. 험불해요. 그렇죠. 인터뷰 생각보다 스킬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험불하고 인터뷰 스틸 좋더라고. NBA TV랑도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맞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그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이쁘고. 그쵸. 근데 그리고 게다가 저는 놀랐던 게 라스베가스가 매진이 됐다. 그쵸. 매진이 된 게. 최초로 매진이 최초 됐죠. 매진돼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뭐든 간에 어쨌든 화제를 일으켰고 그 압박을 그 어린아이가 이겨냈다는 걸. 그걸 들었다는 걸. 그거에 박수를 보내는 거죠. 예. 그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겠네요, 올 시즌. 저는 이번 시즌을 기대하기보다 미래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실 뭐 당장 이번 시즌에 뭐 얼마나 많은 임팩트를 낼 수 있겠어요. 그쵸. 물론 썸머리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뭐 르브론 제임스만 하더라도 루키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하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뛰어난 이제 그렇죠. 25 이런 놀라운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마저도 달성하지 못한 그랬던 거를 바로 론조볼에게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특히 지금 이렇게 서브니까. 와일드 웨스트한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 같고 나는 거꾸로 론조볼이 오면서 잉그램이 더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 벌컥 많이 했더라. 그러니까 잉그램이 그러니까 좋은 가드를 만나서 폭발을 좀 할 수 있을 이제 뭐 환경이 조금씩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확실한 건 팀 전체 선수들이 본인이 정말 마음만 먹고 뛰기만 하면은 볼은 날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기를 보는 재미가 확실히 그러니까 더했다고 해야 재미있을 것 되나요? 같아서. 예, 그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커리존처럼 론조존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패스 얼리 오펜스 뿌려주는 거. 롱 패스 이렇게 쫙 주는 거잖아요. 얼리 오펜스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오바를 해서 생각하자면 그래도 아직은 전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 시즌 어쨌든 처음 데뷔하는 사람들만 비교했을 때는 벤 시몬스보다 아직은 좀 한 수 아래지 않나. 왜냐면 사이즈도 그렇고 벤 시몬스가 조금 더 한 수 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저는 벤 시몬스가 좀 타지 않을까 이런 벤 생각을 시몬스 합니다. 거의 세븐풋인 것 같은데? 그렇죠. 더 그래서 제가 컸어요, 필라델피아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한 건데 매끄럽나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론조볼도 물론 그렇지만 벤 시몬스가 더 사실 기대 좀 돼요. 뭐 수님께 죄송하지만 보고 싶어요 벤 시몬스. 그러니까 스타성은 론조볼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입증을 그러니까 그 재능 자체는 입증을 확실히 한 것 같지만 그 벤 시몬스의 내년 그 올 시즌 앞으로의 그 필라델피아도 영건들과 또 베테랑들 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이제 레딕도 오고 또 아미리 존스도 오고 하니까 엠비드가 아직은 약간의 그 문제가 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걸 다 동부니까. 떠나서라도 네. 필라델피아가 지금 리그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죠. 왜? 중국 방송 스케줄이 좀 많이 잡혔다.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분명 필라델피아가 주목을 받을 만한 충분한 로스터를 꾸리긴 했다. 그 중심에는 사실은 더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벤 시몬스도 충분히 한 축으로 필라델피아의 대표가 되지 않을까. 벤 시몬스 그쵸. 매력적이죠. 제가 볼 때 NBA 통틀어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부럽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제가 벤 시몬스 괜찮다고 했더니 싫다고. 아니죠. 저는 벤 시몬스는 외모는 인정합니다. 그럼 네. 방송을 들어보시면 그런가요? 들어보시면 팩트 체크하면 제가 질 수도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예. 네. 오늘 좀 얘기도 덜한 게 저는 론도도 뉴올리언스 갔잖아요. 저 론도. 켄터키 트리오 켄터키 됐잖아요. 3인방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학연 농구. 그렇죠. 약물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커즌즈는 이제 그 조울증약 이런 거 좀 먹고 능력은 확실하니까 그런 건 잘 되면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키 중에서는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나요. 델러스 누구죠? 데니스 스미스. 스미스 저는 주니어. 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에서 되게 그 조널과 로즈와 그 러셀을 초반에 느꼈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유형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선수를 조금 더 주목하게 됐어요. 루키들이 투표에서도 실제로 제일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선수로 뽑혔었죠. 루키들 간의 투표죠. 네. 아니 펄츠가 그런 얘기 있죠. 우리 때는 사실 그러니까 데니스가 제일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뛰어보면 예전부터 유명한 예를 들어 국가대표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냥 제일 잘했던 애가 사실 데니스인데 다친 다음에 평가가 떨어져서 이제 사실 픽이 좀 밀려서 뿐이지 누구나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이제 좀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가드 중에서. 네. 그래서 델러스가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였던 그렇죠. 선수라고도 네. 하더라고요. 막 구단주가 그 자기 개인 비행기 태우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같이 막 얼마나 이뻐하면. 네. 마크 큐반 감독이 한국에 들어왔었다. 잠깐 오셨죠. 잠깐 오셨다가 오셨죠. 네. 조용하게 네. 비즈니스 하러. 또 지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진도 봤습니다. 네. 키가 크시던데. 펄츠는 어떨 것 같나요? 펄츠 조금 묻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필라델피아가
지금 3년 연속 어쨌든 거의 3픽 안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왔고 그렇죠. 그리고 주목받는 선수 특히 벤 시몬스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 1픽이라는 그 상징적인 가치가 그냥 퇴색할 것 같은 느낌이 우선 들고요.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벤 시몬스랑 루키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펄츠인데 사실 작년 드래프트 뎁스가 그렇게 저는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펄츠 뽑은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펄츠가 NBA에서 얼마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 GM들 단장들의 그 이제 의견들을 취합했을 때 이제 풀츠랑 론조볼 2명 정도는 정말 슈퍼스타로 거듭날 거라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긴 하거든요. 네, 지켜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풀츠는 조금 그 리딩이나 여러 가지 부분만 보완한다면 약간 릴라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근데 뭐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썸머리그만 제가 호스미아님이 제가 썸머리 갖고 모시셨더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는 얘기인데 많이 봤는데 저도 심지어 주인장님이 좋아하는 데릭 로즈는 썸머리그에서 개죽을 썼죠. 그렇죠. 팬들의 개실망을 해줬는데 이렇게 씨는 잘했죠. 그렇죠. 그런데 뭐 폴츠 같은 경우에는 좀 릴라드의 향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멜로 앤서니가 그 포틀랜드에 가도 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 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방송 전에 한번 여러 팀들을 검색하는데 우리 오프 시즌에 포틀랜드가 한 글자도 없더라고요. 뭐가 없더라고. 좀 있어요. 릴라드 중국 방문. 맞아 있더라고. 네. 있더라고. 릴라드 콘서트. 랩 그렇죠. 글자라고. 그거 사체세를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나 아무 뉴스가 없고 꽉 찼더라고. 돈도 꽉 차 있고. 그래갖고 좀 어빙이 그래도 큰 선물했잖아요. 사치세 줄여줬잖아요. 클리브랜드는 지금 엄청 줄여줬죠. 지금. 20몇만 불. 지금 300억 정도 한화로 따지면은. 포렐런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포렐런은 정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NBA에서 가장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소비에 대한 부담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용조용 아무도 모르게 팀에 굉장히 많은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많이 있는데 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뭔가 이렇게 좀 삔뜨가 나가도 좀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러나 조바심이 없죠. 그렇죠. 그런 게 좀 없고 굉장히 그러니까 쭉 봐. 그러니까 돈이 개 많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모르고 포렐런이 그렇죠. 포틀랜드 구단주. 그렇죠. 그냥 뭐 수표로 똥 닦는 사람이 거기. 근데 뭐 그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댄 길버트나 뭐 이런 구단주랑 그렇죠. 아니면 뭐 제임스 돌란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근데 그 포틀랜드는 그래도 예상외로 항상 서부의 강호로서 옛날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도시에서 그 팀밖에 볼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가 너무 그 뭐랄까 매력 있는 조연 역할만 오래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죠. 좀 아쉽고. 옛날 픽펜 그때 이후로. 릴라드도 그런 킬러본 우리 얘기하는 뭐 후수님이랑 가끔 우리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는 릴라드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수비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지금 그 나이에 제가 볼 때는 더 거듭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맥컬럼도 요즘 자꾸 SNS 너무 많이 하는데 SNS로 노엘 한번 깠다가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네가 왜 왔냐 뭐 이러면서 정신 차려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심지어 멜론은 거의 데려와 놓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개인적으로도 좀 더 여기 좀 잠깐 빠진 이번에 트레이드나 뭐 이런 것 중에 저는 에이블 브래들리 얘기를 조금 잠깐 하고 넘어가고 그쵸. 싶은 게 그러네. 물론 마커스 모리스도 감사한 이제 플레이어고 또 이런 필요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톰의 트레이드보다 더 이게 먼저 왔으니까 브래들리의 트레이드가 솔직히 좀 충격이었고 좀 이때부터 좀 실망을 제일 많이 한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브래들리도 약간 그 프랜차이즈를 여기서 시작했고 좀 약간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도 앞으로도 또 더 커갈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비의 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라리 스마트를 보냈으면 보냈지 왜 브래들리를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스마트를 보냈으면은 마커스 모리스 안 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다른 걸 줘서 바꿨었으면 근데 브래들리를 준 게 좀 제일 아쉬운 이번에 트레이드 보스턴의 트레이드 중에 하나예요. 브래들리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카이리 어빙 트레이드 전에 많은 팬들이 궁금했던 거 보스턴 팬뿐만 아니라 또 에이블 브래들리를 보내고 사실은 이제 크라우더는 계속 이제 트레이드의 카드로 계속 이미 뭐 거의 올려놔 있고
그런 상태에서 헤이워드를 영입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누구를 영입하려고 자꾸 이제 드래프트 픽도 걸르고 바꾸고 맞아요. 기다렸나 이럴 때 좀 카이리 어빙 했을 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빙 자체 가치보다 예, 그러니까 기대치다거나 두 팀이 트레이드를 할 거라는 생각 조금 자체를 황당했던 것 같아요. 안 했었고 네. 역사를 통틀어 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죠. 드물죠. 네. 없다시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컨퍼런스 파이널을 했던 팀끼리 서로 간에 했던 에이스 둘을 바꾼 거잖아요. 25도 득점 이상한 이상으로. 가드 둘을 바꿨으니까. 누가 봐도 한 컨퍼런스의 1위, 2위 팀인데 그 두 팀 간에 트레이드하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거죠. 거기다 초반에 이 소위 이 어네피 땅 때리고 그 단장이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단장이 얘기를 했을 때 보스턴의 이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막판에 저기 어떤 인터뷰에서 아마 보스턴이라는 얘기를 잠깐 실수를 했대요. 데이비 그리핀이었죠. 네, 네. 데이비 그리핀이 단장이 아니고 이제 ESPN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이제 나와서 나와서 얘기했었죠. 그때 이게 혹시 이게 뭔가 복선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어빙이 이제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을 때 본인이 꼭 가고 싶은 팀을 4개를 딱 선정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핀이 그걸 요약해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했어. 실수로 보스턴이 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스턴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복선이 깔려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의 루머는 사실은 데니 에인지 자체가 카이리 어빙을 굉장히 원했다 그래요. 예전부터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붙었던 그 어빙을 적으로 봤었을 때 엄청난 위압감을 느껴서 사실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증된 슈퍼스타.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선수는 보스턴에 앞으로 이끌 핵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와중에 이제 어네피와 기타 여러 가지 뉴스가 뜨니까 그걸 위해서 그 오랜 동안 갈고 닦지 않았나. 이를 갈았다 그러네요. 네. 데리고 오려고. 네. 처음에 막 버틀러도 넘기고 그쵸. 뭐 여러 슈퍼스타들을 넘기면서 되게 의심이 많았었거든요. 그쵸. 도대체 뭐를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나 그랬는데 그리고 어빙 카드였다는 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쵸. 신기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카드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바로 또 준비대 인터뷰하죠. 예, 파이널 챔피언이고 3연 연속하고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금메달 리스트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머릿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카이리 어빙 지날 때마다 쟨 내 거다. 몹시 흥분된다고. 네, 그렇죠. 네. 네. 이건 팬들 입장에서 근데 이번 트레이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2번에 걸쳐서 이제 폴 피어스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를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전성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의 퍼포먼스 굉장히 잘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을 때 가치가 떨어지는 보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게 NBA는 결국 비즈니스는구나. 맞아. 이런 거 다시 한번 깨워주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진짜 마크 큐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그 홈 팬들 입장에서는 리스펙트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서 제일 극단적인 수혜자가 호비 브라이언트였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막판에 정말 가치도 없는데 이제 뭔가 마지막까지 구단 입장에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리빌딩을 더 빨리 돌입하기보다는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고이 보내주자. 근데 그 관점 재밌는 게 저도 그 완전히 동의하는데 사실 그걸 분석하는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빌딩에는 사실 굉장히 더뎠지만 수익은 한 3배 정도 기대치고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상 봤을 때는 훨씬 큰 수익이다. 1년을 버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1년이 아니죠. 몇 년 거의 그 당시에 맥스 계약을 말년 선수한테 했기 때문에 덕분에 저희들도 직관 갔다 왔죠. 네. 그렇다. 네. 돈과 명예를 다 잡는 졌지만.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덕분에 레이커스 구단에서 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약간 론조볼 얘기에 집중하면서 디앤젤러 러셀과 이제 브룩 로페즈 그렇죠. 그 이제 브루클린과 레이커스가 트레이드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정말 저는 이거 봐서 소름 끼쳤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몇 달이 지나서 기간이 좀 1년이 지나서 좀 이게 임팩트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저는 지구의 어떤 그 팀도 모즈코브가 데려가는 생각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메이지 존슨과 로펠링카 그 두 명의 조합에 대해서 정말 미래를 봤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할렐루야. 네. 정말 그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고 브루클린이 약간 좀 진짜 NBA에 있어서는 G리그에 가야 될 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구단주가 이제 프로코로프 이제 러시아 표현하는 걸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러시아 말로 데리고 왔다는 소리가 있어? 네, 있긴 했겠지만 정말 모즈코프의 계약을 정말 청만하는 거는 정말 지금 이 호수인님 기분을 예전에 내가 클리브랜드에 있었을 때 클리브랜드 그 지금 팬이지만 처음에 클리브랜드에서 FA로 나갔을 때 그때 그 기분이었죠. 누가 저놈의 새끼를 드디어 저 돈 주고 데리고 와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제 인생에서 탑5에 걸 들어가는 악성 계약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른 악성 계약인 롤대 계약은 아직 레이커스에 있긴 하지만 롤대는 그래도 가치가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ESPN 애널리스트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정말 이 트레이드를 본 다음에 정말
언트레이더블한 선수를 트레이드한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매저스가. 그래서 오프시즌에서 가장 큰 성공한 구단 중에 하나를 LA 레이커스 뽑더라고요. 드래프트도 이제 성공을 했고, 네. 악성계 하나. 그게 그 매직 존슨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벌어진 그렇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시각은 사실 저는 잉그램보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좀 더 레이커스에서 물론 론조볼과의 동선에 겹치는 건 있겠지만 좀 더 레이커스에서 오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사우스포에다가 또 이렇게 약간 예전에 그 닉 바넥셀 느낌도 살짝 나서 그런데 또 브루클린 가니까 좀 뭔가 좀 시험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디엔젤로 러셀에 대해서 사실 뭐라 그럴까요? 뭐 잠재력이나 어떤 그런 퍼포먼스, 그러니까 실력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선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이제 니경 사태 이후로 뭔가 라커룸에서의 어떤 그 젊은 선수가 뭔가 팀의 어떤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는 선수가 라커룸에서 그 한 번 선수의 신뢰를 이룬 이후로는 뭔가 물론 나중에 화해하고 막 같이 뛰고 막 하긴 했었지만 한 번 그런 거를 겪은 선수가 프랜차이즈 정말 스타로서 리더가 되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 완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러셀을 떠나보내면서 좀 덜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러셀을 떠나보낸다는 게 대한 아쉬움보다는 모주코브를 떠나보내는 그렇죠. 그 환성이 좀 클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논개네요, 논개. 근데 러셀을 보내면 사실은 그 레이커스의 가드진들이 좀 정리됐죠. 어떻게 보면 조던 클라슨과 그 공존의 문제가 있었는데 완전 정리됐죠. 론조볼은 리딩 역할을 하고 조던 클라슨에서 더 보고 잉그램도 이제 각자 역할들이 좀 교통력에 필요했던 가드진들이 좀 이렇게 누가 누구 뭐 할 거고 누가 뭐 할지가 이제 보이는. 왜냐하면 디엔젤러스는 사실 전통적인 1번 가드가 아닌 정말 누가 봐도 콤보 가드 스타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고 클락스는 사실 이번 시즌 내 트레이드 로브에 시달릴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뭐 쿠즈마가 이제 상대로 좀 많이 잘했던 것도 있고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브루클린 네츠 입장에서 러셀을 받은 게 땡큐일 거예요. 왜냐면 외곽에 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로페즈가 더 큰 것 같은데 로페즈의 역할이 더 가운데서 존재감이 더 그렇죠. 그러네. 저희가 로페즈 얘기는 그 로페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렇죠. 프로로서 꽤 괜찮은 선수인데 많이 괜찮은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선수죠. 사실 리바운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굉장히 정말 리그 최고의 그 센터 중 한 명이죠. 그렇죠. 네. 전통적 빅맨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근데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로페즈를 미래의 퍼즐로 생각을 해서 데려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만기 계약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다음 오프 시즌에 이제 맥스 선수를 2명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셀러리 캡 여유를 만들어오기 위해서 데려온 카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과연 미래에 완전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같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레이커스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떠나보내기엔 좀 아까운 이 실력과 어쨌든 이 스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팀 색깔이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분명히 브룩 로페즈가 갖고 있는 스피드 한계성 그리고 뭐 외곽으로 도는 플레이 성향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선수 자체 개인의 능력 높은데 그것보다 세상에서 제일 내구성이 문제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지난 시즌은 거의 기적이었죠. 지난 시즌 판타지에서 괜찮았습니다. 판타지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페즈가 시즌 아웃이 되는 거를 지지난 시즌도 안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뭔가 그래도 그 전에 워낙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로페즈가 내년부터 백투백 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한 시즌은 잘 소화하지 않을까요? 싶은데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컨택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죠. 확실히 그 리더의 그 새로운 리더가 오면 누가 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진짜 매직 존슨의 그 리더십은 대단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리는 지금 그 딱 청사진대로 레이커스 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은 즐거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에서는 좀 템퍼링 그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제가 볼 때 오버한 것 같아요. 매직 존슨이나 그 펠링카인가요? 둘이 약간 내가 볼 때 뭔가 막 너무 이렇게 신났죠. 좀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조금 그러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드와이트 하워드는 샬럿으로 갔네요. 그렇죠. 네. 조용히 갔어요. 이게 그 구단주 이미 다 똑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스토리죠. 그렇죠. 하워 드라마라고 하죠. 그렇죠. 더 이상 드라마도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또 롤플레이어가 토론토에 남네요. 그렇죠. 라우리가 3천만 달러 그렇죠. 3천만 달러 이상 받죠. 연봉을. 정말 3년에 100 밀리언 달러. 네. 입니까? 잊고 있었는데 소름이 끼치네요. 1억 불 정도. 33만
그죠? 그쵸. 1억 불 정도 받으니까 정말. 3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용히 뭐,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현재 가치로서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 들어요. 개인적으로. 플레이오프 때 좀 그래서 그렇지. 그 정도는 잘 남았지 않나? 또 하나의 또 청년 재벌 오토포터.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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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재벌. 오토포터보다 솔직히 훨씬 위 선수인데 어쨌든 오토포터. 오토포터가 대박 쳤죠. 네. 대박 났죠 이번에. 브루클린 참. 네. 그죠. 브루클린이 내가 볼 때 워싱턴 연맹이었어. 약간. 제가 봤을 때 오퍼시트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브루클린이 있죠. 존재하는 용어인 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모든 선수를 찔러보는 거죠. 그렇죠. 네. 야 올려 올려. 그렇죠. 리스트릭트 프레젠트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 찔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 노예 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나도 300억 달라고. 막 이렇게. 네. 아 참. 자 밀셉도 덴버로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덴버 좋아. 요키치, 우리의 요술쟁이 요키치하고 우리가 또 밀셉하고 그 인사이드에서 그 약간 스킬풀한 두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덴버는 로스터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가드만 좀 있으면 그렇죠. 정말 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드진이 영 빈약하더라고요. 아. 여전히 게리 에이스에 대한 진짜 크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접해서 지켜봐야겠죠. 게리 무대에 에이스가 거의 내려온 그죠? 것 같아요 이제. 그죠. 네. 무대에 내려온 것 같고 게리 에이스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무디아이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볼 무대는 때. 다시 중국 리그로. 가라 중국으로. 조널도 재계약했던데? 그죠. 조널도 계약을 사실 4년. 다시 했죠. 미친 슈퍼 계약을 했죠. 네. 그렇죠. 네. 4년에 170밀리언 달러니까 대충 한 40. 4천 4. 엄청나네. 지금 그 어쨌든 그 대형 계약이 나와서 그런데 가장 큰 계약은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스테픈 거리가 그쵸. 최고 역대 그 NBA 최고 계약을 그렇죠.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제임스 하든이 이제 그 6년 계약인가요? 그러니까 6년. 그렇죠. 네. 수정한 거죠. 받았던 그쵸. 것까지 해서. 앞으로 받을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금 대형 계약들 사실은 이 셀러리 캡 증가로 인해서 선수들 가치가 폭등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그 레전드 선수들 입장에서 좀 배 아프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막 얘기할 때 그거 있잖아요. 이제 20밀리언 달러는 돈도 아니라고. 그렇죠. 네. 개나 소나 다 받는 거라고. 그렇죠. 아니요 20밀리언 받는 사람 꽤 있죠. 골슨 스테이트 꽤 있고. 케빈 드란트요? 네. 케빈 드란트. 네. 아 왜냐면 사실은 왜 제가 뭐 듀란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때 또 페이커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좀 있어서 그냥 농담으로 제가. 네, 아 농담 아니고 진짜 그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방송에서 존신도 없는 놈이라고.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전 뭐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발렸기 때문에 우리 팀이 듀란트는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는 까방권이 있죠. 그렇죠. 알겠죠? 우승팀은 항상 까방권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약간 풀업 점퍼 하나로. 그렇죠. 네. 그래서 르브론 디스를 당하는 거죠. 졌는데 이제 계속 SNS에 나오기 때문에 조용히 잠적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뿜뿜뿜뿜. 네. 아 자 어찌됐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렇죠. 이슈가 될 만한 4가지 주제들을 한번 훑어봤고요. 네. 또 두가 뭐가 남았을까요? 앞으로 이제 시즌 개막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은 그쵸. 것 같은데. 네. 웨이드가 있죠, 그렇죠. 웨이드. 드웨인 웨이드의 현재 바이아웃 이후에 뭐 바이아웃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바이아웃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팀으로 이제 약간 웨이드는 집을 이사 갔는데 집이 불에 탄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빨갛게 탔죠. 그렇죠. 뉴퍼드까지. 활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잔류를 할 이유가 사실 웨이드 입장에서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네. 팀이 완전 이미 내려놓고 이제 다 그렇죠. 더 내던지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마지막 커리어를 거기서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웨이드 근데 우리 또 클리브랜드에 올 가능성 없나요? 바나나 멤버인데. 바나나 보트 멤버인데. 웨이드는 어차피 바이아웃 합의가 되더라도 본 계약에 있는 그 원금은 이제 거의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바이아웃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로즈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니멈을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마이애미로 이제 복귀한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그쵸. 네, 마이애미도 이제 셀러리 캡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미드레벨 엑스페션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재밌는 아직 좀 기대가 되는 오프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히 시카고는 안 남을 것 같은 게 사이들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랑 좀 소통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좀 아무래도 대박쳐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아무래도 뭐 슈퍼스타지만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꼰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말년 병장의 그쵸 꼰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왜냐면 우리들한테 간지고 슈퍼스타인데 사실은 약간 작년에 뭐 치프 더블 할 때 화낸 것처럼 약간 네가 뭔데 내 리바운드 뺏어가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ESPN에서는 거의 지금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적하는 예, 거를. 오프시즌 중이 아니더라도 시즌 도중이라도 무조건 바이아웃이 될 것이다. 네. 웨이드는. 근데 저는 근데 그 좀 김칫국 완전 드링크 하자면
그 작년 파이널 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필요로 했던 선수는 속마음은 사실 내년 다음 시즌에 바이아웃 된다면 웨이드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파이널 보는 중간에도 웨이드의 진짜 어떻게 보면 에이스 스타퍼의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에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빅샷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전체적으로 르브론과 함께 있을 때 그 마이애미 히트 시절 함께 있을 때 그렇던 시너지.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현재 어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에 좀 합류해주면 어떨까. 네, 골스를 좀 대항해서. 근데 지금 아이자이 토마스도 있고 제이 크라드도 있고 많이 아니 르브론 트윗에 지금 디로즈도 없다니까요 아톰이. 나도 아톰 좋아요. 저도 아톰 좋은데 르브론이 좀 저기 인스타그램에 안 올려 자꾸 뿜뿜뿜 이런 거만 하고 자꾸 안 올려가지고 요즘 와인 먹더만. 근데 그래갖고 내가 지금 마음이 좀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보스턴 클리브랜드를 떠나갔고 저는 그냥 웨이드 자체만을 봤을 때는 어쨌든 마이애미를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나리오. 그게 아름다운 시나리오죠. 그렇게 가서 어쨌든 그쵸. 그쪽에서 뭔가 좀 마지막을 그쵸. 잘 끝내서 보냈으면 하는 게 참. 폴피어스 시즌 마지막에 하루 컨택해갖고 그렇죠. 그게 바로 클블전에서 그렇게 하죠. 네. 그죠. 근데 웨이드가 지금도 맘만 먹으면은 20득점 이상 할 수 있는 선수이기 그럼요. 때문에 물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념비적인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마이애미 좋지만 일로 와. 한라인이랑 그냥 좀 화해해서 마지막에 그냥 마이애미에서 사우스비치에서 한번 그러네요. 마무리 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멜로가 어디로 갈지 그것도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스테이 멜로 아니겠습니까? 스테이 하겠죠. 갑자기 뭐 뜬금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멜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어느 팀에서 담아가기가 좀 무거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리고 나름 그래도 의미를 둬야 되는 게 이제 노트레이드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수가 처음으로 뭔가 본인의 이적의 희망을 이제 뭔가 언론 쪽에다가 이제 노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닉스 입장에서 되게 좀 씁쓸한 그런 감정이 있겠죠. 항상 뭔가 필 잭슨 막 그런 드라마 막 생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이적에 대한 그런 의사를 비친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심지어 팀까지 딱 지목을 하면서 거론했기 때문에 양쪽 입장에서 좀 씁쓸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멜로도 우승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그렇죠. 뭐 사실 뭐 멜로는 남은 게 우승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남은 건 아직 많은 것 같은데. 올림픽 금메달도 뭐 4개나 땄는데. 애국자네요. 올림픽계에서는 뭐 거의 뭐. 그렇죠. 자, 올 시즌 이제 또 기대되는 게 스케줄이 좀 앞당겨지면서 백투백 일정이 좀 줄어들고. 굉장히 소식이죠. 네,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10월 17일 날 평균적으로는 원래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했던 10월 말에 많이 했죠. 10월 17일, 10월 17일 2주 땡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BA 선수들이 사실 고질적으로 7을 떨던 스케줄이 그러니까 5일 동안 4경기를 이제 치르는 백투백이 2번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아담 실버 그 총재의 어떤 그 유연한 대처가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데이비스 통화는 정말 다른 스타일이라는 게 확신을 다시 한번 한 게 그 뭔가 그런 그 선수들이라든지 어떤 팬들이라든지 그런 쪽이랑 케어.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이 확실히 좀 이렇게 와이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확실히 받았고 참 유연한 느낌의 총재가 아닌가. 데이비스턴은 약간 조련사 같았죠. 그렇죠. 독재자 같은 느낌이 사실 많았죠. 그렇죠. 물론 되게 훌륭한 독재자긴 했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비즈니스는 진짜 신적으로 잘했는데 조금 선수들을 좀 자기 마음대로 했죠. 계기는 걸 못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유니폼. 그렇죠. 나이키 광고. 댓글 게시판에도 이제 유니폼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 그 온에어 애청자분들이 사진도 올려주시고 평가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미네소타에 대한 아쉬움이 막 갑자기 생각나네요. 미네소타 굉장히 안타까우셨죠, 여러분들. 다 완비했는데 유니폼 망했죠. 그 이제 아이디 바꾸신 이제 파프리카 가지고. 아이고 제가 괜히 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상대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 방송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맞아요. 파프리카 잘랐더니 위긴스 같다. 네, 그렇죠. 정말 바꿀 줄은 정말. 그 와중에 이제 샬롯은 간지를 챙겼고. 그렇죠. 진짜 저 점프맨 로고 하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저 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게 유니폼일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니폼 판매 수익 이런 거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클리브랜드 유니폼 완전 바뀌었는데 이번에 좀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죠. 좀 빨간 굉장히 좋죠. 그렇죠. 좀 밝은 빨강색이랑 이제 뭐 흰색도 이쁘고 이번에 구디어 사실은 그 마크도 심볼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윙 같아요. 윙.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덴버 유니폼이 인디애나랑 조금 비슷해지죠. 네네 맞습니다. 네 비슷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인디애나 얘기만 하면 갑자기 한숨. 아 진짜 인디애나는 누가 농구하지? 마일스 터너 말고 진짜 누가 하지? 올라디포 사실 올라디포가 또 인디아나 고향 아닙니까? 네. 거기서 또 노래도 잘 부르니까. 알아서 노래. 춤도 잘 추고. 560도 덩크하면서 잘 살겠. 미안하지 많이 틀렸어요. 이번 시즌 참. 네. 좀 오프 시즌을 보면서 그 인디애나 장면까지 응원했는데 이제 좀 응원할 맛이 떨어졌고 폴조지 가면서 OKC는 또 응원하기 싫고 그래서 좀 새로운 팀을 물색 중에 골드스테이트 있었지 않습니까? 골스는 항상 응원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클불은 어떻게 두 팀을 응원할 수 있나? 한 팀만 응원을 해야지. 이 사람 안 되겠네. 지금 클불 얘기했다가 그냥 아무도 안 들어줘. 나도 지금 내가 좀 꼬시기 어려워. 클불 네. 너무 호불호 강해서. 네. 미네소타 만약에 농구를 이제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미네소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새롭게 보기에 유니폼만 빼면. 유니폼도 좀 예뻐야 되니까. 근데 오프 시즌에 하나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쁘지만 역시나 잘하는 팀 위주로 선수들이 좀 몰려가지고 솔직히 지금 NBA가 5개 정도 팀 외에는 고만고만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조금 슬픈 그 호수이님이 늘 지적하는 정규 시즌이 이제 핵망할 거다, 폭망할 거다, 뭐 이런 좀 전망이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오프 시즌에 여전히 큰 움직임이 다 쏠려 있다. 이렇게 보면 약간 뭐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봤던 세대랑 비교하면 결합이라는 게 적었던 그쵸. 그러니까 투쟁이란 단어가 맞았던 정규 시즌이 왜 필요하나 시대였다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일단 정규 시즌은 서비스고 프로 가서 농구할게 이런 마인드 결합이 아쉽지 않나. 근데 제가 사실 이번 시즌에 오프 시즌이라고 해야 되죠. 오프 시즌에 사실 뭐 이제 이런저런 옛날 이제 뭐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그 올드한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피드백을 보면은 지금 이런 선수들의 어떤 자유분방함이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그들이 현역에서 임했을 때는 어떤 구단이라든지 리그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힘이 너무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선수로서 뭔가 본인이 그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았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점점 넓어진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채용에 관련 채용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를. 근데 그쵸.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트너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퍼포먼스를 내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바뀌어서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 사실은 당연히 우승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또 플레이오프 성적 이런 것들이 돈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이리 어빙만 해도 사실은 높게 치는 이유가 다른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한두 경기 뛸 때 혼자 막 시즌별로 18경기 이렇게 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25점 뭐 30점 이상 득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거 보면 참 그렇죠. 어쨌든 뭐 그래서 좀 저변 확대는 올 시즌도 오프 시즌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능한 게 하나 가능해졌죠. 동부가 더 쓰리가 됐죠. 정말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게 기대치를 계속 능가하는 게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동부는 이제 그냥 두 개의 팀만 존재해. 그렇죠. 그 나머지 팀들을 그냥- 둘이 뭔가를 바꾼 거예요. 그쵸. 서로의 지금 만약에 니즈를 위해서 우리 전체 승수를 높이자. 뭐 이런 느낌. 서로 도박한 거. 만약에 그때 둘이라고 얘기해줘서. 그때 그 루머로 그 어빙이 피닉스 갔었으면 지금 남아 있는 올스타 르브론 혼자 남았죠. 지금 너무- 터너 올지도 몰라요 지금. 두 팀만이 그 건재한 상황에서 버틀러랑 조지라는 정말 슈퍼스타 대목들이 왜 서부로 넘어갔기 서부 때문에 갔죠. 네. 아 그런 점에서 좀 정말. 서구 동저라고 하는 네. 그런 게 좀 더 극을 찍었죠. 네. 극대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호의 방송 여기서 좀 마쳐볼까 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100분 토론 느낌도 나고 그렇죠.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마이크가 낯서네요. 감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흥이 안 나요. 이게 뭔가 어디서 내가 이거를 부스팅을 해야 될지 뭔가 비트의 박자를 까먹은 느낌? 그렇죠. 네. 좋아요. 산소 어렵네요. 게임 감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보통 현실에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지금 라우리가 맥스 계약을 지금 그 많은 돈을 받았는데 별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
힐링 된다. 네. 확실한 거는 그 작년 그 오프 시즌보다는 좀 더 재밌었던 그렇죠. 오프 시즌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작년 정말 큰 뉴스 하나 뻑 있었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듀란트가 있었죠. 그거 안에 다 묻혔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좀 그쵸. 의미 있는 트레이드. 최근 몇 년간 중에 가장 그 다이나믹했던 오프 시즌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일단 FA도 많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픽 교환이나 네. 뭐 네. 여러 가지 그 하여튼 잔머리는 각 구단별로 다 해서 그렇죠. 제가 정말 네.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떤 뭐 디베이트라든지 어떤 분석하는 그런 현지 TV 쇼에서 오프 시즌에 사실 NBA를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특히 드래프트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거의 다루지 않는데 이번 시즌은 정말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NBA 맞아요, 관련된 이슈가. 맞아요. 그래서 볼 게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현역 선수들도 이번 오프 시즌에 대한 뭔가 만족감을 굉장히 SNS 통해서 많이 표출을 했죠. 뭐 I love this game 하면서 맨날 뭐 슬로건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정말 드라마틱했던 오프 시즌이 좀 그래서 에릭 블레서도 얘기했죠 트위터에. 네. 와우. 난 죽었다 이제. 에릭 블레스랑 데릭 로즈랑 르브론이랑 라스베스랑 같이 워크아웃 했는데 못 왔죠. 와무룩 됐죠. 와우무룩. 와우. 아, 정말 웃겨서 와우. 자, 저희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3를 잘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뵐 때까지 또 한 6주 남았나요 그러면? 그렇죠. 한 6주 남았죠. 스케줄 저희도 시즌 개막이 앞당겨지면서 언제 할지 자연히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되죠.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 그래 정규 시즌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경기 수를 줄이던가. 애들 맨날 백투를 뛰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그 호회 방송, 번외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리 카톡 단톡방에 주인장님 제가 야 우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유인님이 한 이틀간 씹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친구가 지금 살아있나? 다른 방에선 좀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번에 겨우 설득해서. 네, 우리 저기 그 남해크님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자연님 하고 싶어 해요. 호해 방송 모으는데 뭐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죠.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가 어빙 한번 터지고 그린 지저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네요. 타이밍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시즌3 시작하기 전까지도 저희 댓글 게시판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많은 댓글,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희 항상 눈팅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또 댓글도 소개해드리고 함께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도님도 좀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방송 호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BA 온.